취업하지 않고 쉬었음 상태에 있는 청년이 40만 명 선에서 줄지 않고 있습니다. 당군 일의 최고 스펙을 갖춘 청년들이 왜 쉬었음에 빠지는가? 그것은 괜찮은 일자리의 문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일의 출발선에서 좌절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체불 근절 산재 예방으로 정당한 보상과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겠습니다. 정부가 든든한 일자리 멘토가 되겠습니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분 역시 내일이면 취임 50일째가 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내일이 50일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50일 동안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어떤 겁니까? 올 봄에 4월 달에 신안산선 건설 현장에서 매몰되었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20대 하청 건설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예. 생중계로 방송된 국무회의를 보고 나서 문자를 받게 됐는데요. 이 친구는 사고 이후에 자기는 이렇게 힘든데 예. 나는 잊혀져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뉴스에서 포스코 건설 이야기를 하면서 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나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예. 너무 보람 있는 따로 뵙기도 했습니다.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그거다. 네네. 예. 네. 반대로 그럼 사실 뭐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아쉬운 점은 또 뭡니까? 물론 50일은 뭐 다 평가하기는 좀 이른 시간입니다만. 뭐 여러 국민들의 기대도 있고 한데 많이 부족합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산재가 크게 줄지 않고 있다는 거고 얼마 전에 또 제가 몸담았던 철도 현장에서 또 참사가 나가지고 국민들에게 상당히 면목이 없습니다. 예, 그 산재 관련 질문은 뒤에 좀 준비했으니까 또 자세히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아침에 기자회견도 했는데 함께 많이 이제 대면을 하시니까요. 네. 어떤 업무 스타일인가요, 대통령은? 대통령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국민들에게는 좋은 대통령이 예. 되어야 하고 독한 상사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예. 대통령께서는 충직함, 무엇보다 공직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도리로서 국민에 대한 무한한 충직함과 능력인데요. 그 능력은 자신의 업무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과 함께 주권자인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능력을 강조하십니다. 예. 용장 밑에 약졸 없다고 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 대통령실 그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출연했었는데 그때 본인은 머리 숱이 빠졌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런 신체적 변화가 있으십니까?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대통령 아까 뭐 소위 이제 엄격한 상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노동 현장을 워낙 잘 알잖아요. 소년공 출신이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소년공 출신이시기도 하고 뭐 많은 분들이 알고도 계시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 첫 출발을 노동인권 변호사로 출발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노동 전문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무장관으로서 잘 보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자신이 산재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산재 진심이라기보다는 대통령께서는 산재뿐만 아니라 왜 10대 경제 강국 그리고 또 K 문화 강국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이 왜 이렇게 죽음에 가까이 있나? 교통사고도 많고 왜 이렇게 자살도 많은가? 산재는 왜 이렇게 줄지 않는가 걱정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행정의 요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더 매진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김영훈 장관 하면 이 장면을 아마 기억에 가장 남는 장면을 꼽을 것 같은데요. 저희 영상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5명이 올해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일하러 갔다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거 아닙니까?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직을 걸겠습니다. 네. 상당 기간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언론 보도에는 대통령이 직을 걸라고 지시했다라고 제목이 많이 달렸는데 영상을 보니까 먼저 직을 걸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먼저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이유는 아니고 대통령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 아마 처음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경제 성장률, 또 GDP 이런 거를 일종의 나라의 격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과 함께 산재 사망률, 노조 조직률 등 이 사회 경제적 지표도 나라의 국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국무회의 첫 번째 생중계에서 이렇게 산재 예방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전 부처가 나서서 예. 온 나라가 나서서 노동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협업해서 꼭 이번만큼은 산재 왕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데 예. 주무장관으로서 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받들지 못한다면 제가 그 있을 자리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진심을 다해서 산재 왕국 오명 벗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직을 걸겠다는 그 약속은 아직 유효한 약속입니까? 물론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재 현장에 가보면 저는 다치거나 죽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뭐 직을 거는 게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은 예. 노동자 목숨 지키지 못하면 그에 합당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안타깝게도 저 국무회의 공개 발언 이후에도 사실 산재 사망자가 계속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노동 현장에 있던 장관으로서 실제 이제 장관 정책을 최고 결정자가 돼 보니까 뭐가 제일 관건입니까? 줄이는 데 있어서? 산재를 줄여야 하는데요. 예. 단기 목표에 매몰돼 가지고 근본 문제를 바꾸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아, 예. 당장 줄여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회성, 면피용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수치에 급급하다가 정말 구조적인 문제를 놓치고 가는 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 근본적인 문제는 위험의 외주화, 이제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서 위험의 이주화라고 하는 아, 예. 결국 어렵고 힘든 일이 아래로 내려가는 산업 구조, 불법 다단계 하청 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조 그대로 두고 네. 아무리 뭐 열심히 노력한들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력을 다하고요. 그럼에도 당장 벌어지는 일은 외면한 채 구조 문제만 집착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현안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번에는 정말 추락사고 같은 후진국형 사고는 정말 근절해보자. 예.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국토부나 기재부나 이런 부처 협업해가지고 이러한 다단계 하청 구조, 산재를 잉태하고 있는 산업 구조를 이번에 근본적으로 바꿔보자. 이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저희가 통계를 좀 보니까 현재 산재 사망 사고가 인구 1만 명당 0.39명. 그런데 이 비율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0.29명으로 낮추겠다. 이 계획을 짜셨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단기 목표에 매몰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또 큰 틀을 말씀해 주셨고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결국 OECD 평균으로 0.1, 예. 0.1을 낮추는데 모든 걸 걸겠습니다. 하지만 이 0.1은 쉬운 일은 아닌데요. 예. 1차적으로는 사고는 대부분 중소형세 끝단에서 납니다. 예. 아까 말했던 위험의 외주화처럼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노사가 산재 예방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권한을 아래로 내려야 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위험한 일을 하는 그들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게 하고 위험을 인지했다면 이걸 바꿔달라고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불식간에 위험이 발생됐다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제일 끝단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예. 그들의 권한을 확대해줘서 구조를 바꾸는 것 하나 하고요. 또 중소형제 사업자에게는 특별한 지원을 해서 그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감과 동시에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예. 이전에 그 처음 들어올 때는 좀 생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인지 감수성 없이는 공직자는 물론이고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저는 그렇죠. 생명 안전 감수성이라고 말해보겠습니다. 강급공사 이런 데서도 공공부문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이제 모든 공직자가 노동 안전 감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우리가 진짜 문화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K-팝이 세계, K-컬처가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지금 산재 왕국이란 말이 병림할 수 있는가? 반문명적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이 생명 안전, 사람 목숨 귀한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평범한 진리를 우리 사회의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 안전 감수성, 노동 안전 감수성. 그러니까 네. 맨 끝단에 있는 사람도 이걸 보면서 이거 위험하겠다. 네. 느낄 수 있는. 느끼면 예. 그들이 스스로 피한다는 건 작업을 중단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작업을 중단시키려고 하면은 나중에 만약에 자기한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또 중단된 만큼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일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을 없애가지고 위험을 느끼는 당사자가 바로 피할 수 있도록
그런 권리들을 줌으로써 예. 스스로 피할 권리를 줄 때 저는 위험의 외주와 이주와 조금은 막아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하자고 그 끝단에 있는 노동자가 말을 과감하게 할 수 할 있는 수 있는 환경이 권리,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일터 민주주의입니다. 예. 오늘 대통령께서도 K민주주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예. K민주주의의 완성은 일터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터에서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 제일 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자신의 위험을 말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예. 바로 일터 민주주의, K민주주의의 완성입니다. 예, 꼭 좀 그렇게 돼서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없기를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금 체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김영훈 장관 인선을 발표할 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중계에서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했습니다. 그 권리 첫 번째는 이제 산재 근절일 테고요. 네. 두 번째가 최근에 대통령이 지적한 임금 체불 근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께 이재명 노동정책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예.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 억울한 일 없어야 되는데 가장 억울한 일은 살려고 나간 자리가 죽음의 일터가 되는 이 못은 없어야 되고요. 두 예. 번째는 일하고 돈 못 받는 일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비슷한 일하고 차별받는 일 없어야 되는데요. 두 번째 임금 체불은요. 범죄입니다. 절도입니다. 사기보다 더한 범죄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 대대로 돈 떼먹고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서민들이 어려워가지고 사채라도 조금 쓸 요량이면 그거 못 갚는 거는 둘째치고 이자까지 더해져가지고 배가 망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일하고 돈 떼먹힌 일을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떼인 돈 받아드리겠습니다.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못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울 때는 일단 자신들과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직원들 임금부터 먼저 청산하는 문화 만들어야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임금 체불 근절에 나가고요. 또 임금 체불의 특징을 살펴보면 17% 되는 기업에서 임금 체불액의 70%를 차지합니다. 예. 떼먹은 분이 또 떼먹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반복되는 뭐라 할까요? 나쁜 사용자들은 이번에 반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또 1차로 대지급금이라 해가지고 도산하게 되면 예. 우리 노동자들에게 대지급금 3개월인데 6개월까지 늘려서 나라가 먼저 지급해 주고요. 숨겨놓은 재산 있으면 끝까지 찾아서 환수받겠습니다. 예. 지난해 체불 임금 총액을 보니까 최초로 2조 원을 넘어섰다고 엄청난 규모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이 66.9%로, 그러니까 아주 하도급 구조 영세업체일수록 체불이 많은 건데, 체불과 산재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예, 산재도 불법 하도급 다단계 구조에서부터 산재가 잉태되고 예. 마찬가지로 체불도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내려갈수록 체불도 같이 잉태되고 있습니다. 예. 산재와 체불은 똑같은 산업 구조화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많아서 예. 조만간 저희들이 국토부와 같이 대대적으로 이 불법 하도급 단속에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런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네요. 그런 거 안 됩니다. 사업하다가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예. 사업하다 어려워질 수 있는데 무엇부터 갚아야 할 건가? 자신의 회사를 같이 일으켰던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은 가족입니다. 그럼 예. 가족 돈 떼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도 높게 처벌한다. 반복되는 표현이 좀 가할지 모르지만 상습적인. 상습적인 체불업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전 2조 원까지는 몰랐는데 총액이 상당하네요. 결국 예. 그 2조 원은요 내수시장 붕괴로 이어집니다. 예. 소비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불 임금 아까 말했듯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예. 저임금 노동자들은 결국 동네 상권, 통닭집, 삼겹살집, 내수 매출액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건 예. 개인에게도 범죄지만 사회적으로도 재난입니다. 예. 제가 지금 질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김영훈 장관이 해결해야 될 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네, 청년 일자리 네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취업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요. 첫 임금이 절반 이상이 월 200만 원 미만에 그치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쉰 청년이 40만 명대 달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직접 노동부가 찾아서 취업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잖아요. 지금 청년 고용률 문제 대단히 심각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점검을 했는데 16개월 연속 하락 국면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쉬었음 청년이 40만 명에서 줄질 않고 있는데요. 또 한 발 들여다보면 이 쉬었음 청년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70%는 일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아, 예. 첫 직장에서 무엇인가 실망했고 무엇인가 적응을 못했다는 것인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사실 지금 청년들은 단군 일의 최대 스펙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을 어렵게 구했는데 예. 그들이 원하는 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거였습니다. 임금 체불 아까 말했던 임금 체불 없어야 하고 산업재해 없어야 되고 직장 내 괴롭힘 없어야 되는데요. 이런 문제에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한번 실망해서 이탈하게 되면 예. 자칫 쉬었음으로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쉬었음 청년들을 발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동안 어려웠는데 예. 이제 국방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자기가 정보 동의한 분들은 아, 예. 찾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에 계신지. 그리고 우리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하고도 연결하면 이분이 취업이 미취업 상태에 그대로 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그들이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럼 찾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뭐 국방 네. 뭐 이런 데이터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네네. 그들을 괜찮은 일자리로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괜찮은 일자리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지금 일자리 청년들이 가장 큰 불만은 예. 지금 기업에서는 유경험자를 많이 뽑습니다. 그렇죠.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82%가 경험직. 근데 청년들은 경험조차 할 수 없어서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하니까 경험을 못하는 이 악순환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이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아, 민간하고 기업하고 협업해가지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나서려고 하는 청년들에게는 일경험을 쌓게 해주고 예. 특히나 또 이재명 정부에서 AI에 많은 재정적 투여를 하고 AI 강국으로 나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가의 재정이 민간에게 투입됐다면 예. 장애인 고용 의무 할당제처럼 청년들에게는 어느 정도 그 할당을 해가지고 일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 체험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 생각입니다. 그렇게 예.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험이 실제 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노동부가 일자리 멘토가 되겠습니다. 예. 청년들이 바라는 게 무슨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인 엄청난 복지가 아니라 상식적인 환경, 일한 그렇습니다. 만큼 받을 수 있는 그냥 임금 그렇습니다. 그런 걸 원하는 건데 그렇다면 방금 그런 좀 강론을 말씀해 주셨지만 좀 큰 틀에서 보면 뭐 정부, 기업뿐만 아니라 좀 구조적으로 변화해야 된다. 뭐가 딱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청년들 우리 사회에서 예. 중소기업 특히 산단 뿌리 산업 예. 튼튼히 해야 합니다. AI가 중요하지만 예. 융합하려면 기초가 있어야 융합도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안산 극장에서 3학년 2학기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아, 예. 특성하고 학생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예. 특성하고 지금 3학년 2학기 실습 나가서 대부분 공단으로 실습 갑니다. 적응 못하는 친구도 있었고 열심히 적응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인상적인 것은 담임 선생님이 적응 잘하는지 주기적으로 가는데 선생님 다음 주에 뭐 사올까 했더니 맥모닝을 사달라는 겁니다. 아, 예.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다음 달 10월 1일부터 농림부하고 협업해가지고 산단에 1,000원의 아침밥 이렇게 제공할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산단도 좀 더 청년 친화적으로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젊은 친구들도 선호할 수 있는 옛날에 뭐 공단 같은 우울한 분위기보다는 예. 청년들에게도 적어도 의식주 먹고 입고 하는 데는 차별 없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중소기업을 튼튼하게 하고요. 아까 말했던 체불 없고 산재 없고 괴롭힘 없는 노동 기초 질서 잘 지키는 기업에게는 예. 정부가 지원해가지고 복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이라든지 대기업 수준의 건강검진을 지원한다든지 예. 문화적인 혜택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튼튼한 좋은 중소기업 많이 만드는 것도 청년 일자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구조 자체를 우리 산업 구조 자체를 지금 AI 강조하지 하지만 중소기업, 중소기업을 튼튼하게 산업단지도. 예, 아. 청년들이 선호하는 중소기업들을 예. 많이 만들 생각입니다. 그 1,000원의 아침밥은 그럼 청년만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 산단에 산단에 있는 노동자는 모두 나이 상관없이. 나이 상관없이 아, 예. 17개 산단을 예. 아마 농림부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예. 10월 1일부터 아마 시범사업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실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쯤에서 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고용노동부 공식 약칭이 사실 저희도 기자들 기사 쓸 때 줄이면 고용부라고 썼거든요. 원래 약칭이 고용부였습니다. 근데 노동부로 바뀌었네요. 9월 1일부터 노동부로 바꿨습니다. 예, 어떤 취지입니까? 고용과 노동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예. 노동은 가치입니다. 고용은 하나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하는 시민들의 본질은 일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 모두는 노동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고용되지 않는 일하는 시민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고용과 자영의 벽도 허물어졌습니다.
플랫폼 노동은 사용자가 없는 노동자를 출연시키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종속적인 고용 관계만 가지고 모두를 포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약칭을 바꾼 것은 일하는 모든 시민의 공통점은 노동한다는 사실이고 예. 이 노동의 가치를 즉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 9월 1일부터라서 아마 몰랐던 시청자분들 계실 텐데 고용노동부를 줄이면 고용부가 아니라 노동부, 네. 노동부 장관이라고 그렇습니다. 줄여서 말하는 거고. 청년 일자리도 고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초 노동 질서를 잘 지키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청년 예.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부터 당연히 경영계는 극렬하게 반발을 해왔는데 장관님께서 한 인터뷰에서 너무 지나친 기대나 또 막연한 불안감은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노란봉투법 하나로 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노동시장 양극화 일거에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란봉투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지나친 기대 경계해야 되고요. 예. 두 번째, 재계에서 걱정하시는 N차까지 교섭해야 되느냐, 모든 자본이 이탈하고 외국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불안감도 지금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저는 이 법을 진짜 성장법, 대화 촉진법, 산재 예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진짜 성장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원하청이 동반 성장해야 됩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을 위해서 일하는데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좋아지는 것이 원청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전체 마지막 생산물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충격받았지 않습니까? 조지아에서 단속 나가가지고 네. 미 국토부 관료가 기자회견할 때 300명 정도 되는 그 한국인 노동자들 보니까 하청의 재하청 노동자들이더라. 이들의 노동 착취라고 했습니다. 예. 노동 착취에 대해서 원청까지 조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미국에서 했습니다. 예.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이제 선진국에서는 원하청이 동반 성장해야 된다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 노란봉투법은 원하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법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하청 노동자도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느끼면 원청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하기 때문에 저는 산재 예방 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기업들은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당에서도 무슨 기업을 벌써 거론하면서 벌써부터 원청 회사에 협상을 요구하지 않고 있느냐 이러면서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는데요. 현대제철에서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예.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 나와라, 진짜 사정 나와라고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 노란봉투법과 무관하게 요구한 분들은 불법 파견 판정을 받은 분들입니다. 불법 파견 판정을 받으면 원청이 고용해야 될 의제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노란봉투법하고 연결시키는 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과는 다른 점이 다른 있다.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노동 정책에서는 기업과 또 노동계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는 6개월 동안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히셨는데 경영계, 노동계 둘 다 만족을 시킬 만한 타협점 나올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 반드시 해야 합니다. 노사 공동의 이익을 찾아야 합니다. 아까 예. 말했듯이 원하청이 동반 성장하는 것이 노사 공동의 이익일 것입니다. 예. 산재를 줄이는 것도 노사 공동의 이익일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사 공동의 이익을 찾는데 정부가 균형자로서 잘 조정하고 할 것이고요. 예. 남은 6개월 동안 어떤 표준 모델이 있을까? 저는 좋은 사례들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원하청이 상생하는 좋은 협력 모델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적극 발굴하고 또 재계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길을 열고 소통하면서 이 법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나 현장 방문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TF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예. 우리 부에서 TF를 만들어가지고 재계, 노동계 같이 전문가 해서 거기서 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철도 기관사였다가 이제 노동부 장관이 됐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된 김영훈의 노동 환경은 어떻습니까? 기관사도 물론 힘듭니다. 예. 물론 힘든데 나란 일 하는 게 예.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걸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노동자 목숨 지키는 특공대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한 3, 4초 이렇게 침묵을 지키셨는데 저는 느껴졌습니다. 약간 눈시울도 붉어지셨고 얼마나 그 책임감을 느끼고 계신지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장면으로도 화면으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기억이 남는 게 생명 안전 감수성, 네. 노동 안전 감수성 이 말씀하셨는데 네. 성인지 감수성처럼 정말 네. 일하기 전에는 이걸 한번 떠올리면서 일하게 되는 문화가 정말 그렇습니다.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에는 기천 없고 사람 예. 목숨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산업단지에서 청년들이 일할 만 나게 하는 네. 아침 식사도 네네. 천원의 아침 식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착시키겠습니다. 물론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 모든 모을 수 있다. 노동자입니다. 모든 노동자. 산단에서는 모든 노동자. 알겠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인터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가역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역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